당뇨병 전 단계 치료, 요거는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걸 예방하자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생활 습관 교정은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에서 LSM이라고 정의합니다. 당뇨병 학회에서 당뇨 치료 지침을 보시면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개별화된 생활 습관 교정을 한다. 그죠? 교육을 한다. 그다음에 교정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한다. 요게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환자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되는데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개별화한 식사요법을 시행한다. 예. 요건 이제 가능하면 영양사님을 통해서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모든 기관에서 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주에 일주일에 2시간 반, 한 150분 이상은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중강도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좀 힘드네 정도입니다. 아예 안 힘드네도 아니고 죽도록 힘들어도 아니고 좀 힘드네 요 정도의 운동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강도로 150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는 5% 이상을 감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있을 경우에 적게는 약 30%, 많게는 한 60% 정도에서 당뇨병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예방했다는 그런 보고들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칼로리 음식이 중요합니다. 예,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고 건강한 저칼로리 음식. 이런 것들을 하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체중을 조금 더 5%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7% 정도의 체중 감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에서 이팅 패턴을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 이미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어 있는 것들은 사용해 보라고 권고되고 있는데요. 지중해 식단,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 그다음에 저탄수화물 식이 이런 것들은 이미 당뇨병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도 지중해 식단, 채식, 그다음에 저지방식, 그다음에 대쉬라는 건 대쉬는 이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미국에서 트라이한 식단인데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저염식, 그다음에 이제 뭐 견과류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식단입니다. 그다음에 저탄수화물식 이런 것들이 이미 장기적으로 이득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절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번에 2015년 ADA에서 조금 흥미로운 얘기는요. 잠을 자는 게 당뇨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7시간 정도를 잤을 때 7시간을 잤을 때 당뇨병의 발생이 제일 낮았고 6시간 미만으로 잤거나 9시간 이상으로 잤을 때는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간 정도 자는 게 적당하고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면은 당뇨병의 발생이 50% 이상 증가하더라. 이렇게 보고돼 있으면서 앞으로 7시간만 주무십시오.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게 슬립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럼 7시간만 자면 다냐? 보시면 슬립 퀄리티를 또 중요시하겠는데요. 슬립 퀄리티라는 게 그 사람이 자는 동안 정말 나 잘 잤다. 나 정말 만족하게 잤다. 이게 굿 슬립 퀄리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수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잘 잤어. 나 정말 만족해. 근데 그렇지 못한 푸어 슬립 퀄리티가 있으면 당뇨병 발생이 약 40에서 80%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자고 잘 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했을 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당뇨병이 과연 발생이 예방이 되느냐? 연구에 의하면 30%에서 60% 가까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KDPS라고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 연구인데 조만간 이게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거의 끝나서. 그다음에 거기서 요건 이제 병원 기반 생활습관 교정이니까 그냥 환자한테 하세요 하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관리하고 계속 귀찮게 하고 계속 팔로우를 했던 환자들은 50% 정도가 당뇨병의 예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개원가나 일반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쉽진 않죠. 이거는
뭐 여기 보건소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국민보건 차원에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당뇨병 그 전 단계를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 의한 체중 감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당뇨병 치료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3년 정도 된 당뇨병 환자 평균이 54세 굉장히 비만합니다. BMI가 34면은 거의 뭐 100kg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당화혈색소도 7.5%니까 아주 당뇨 초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당이 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1년 동안 5kg를 뺐더니 그 중에 6.7%가 당뇨병이 관해됐습니다. 이 관해라는 건 완치랑은 좀 다르고요. 약을 먹지 않고도 3개월 이상 공복혈당이 125 밑으로 내려오고 당화혈색소가 6.5 밑으로 그러니까 당뇨병 진단이 되지 않는 전 단계로 내려오는 게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당뇨병이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라서 그런데 당뇨병이 좋아졌다고 해도 관리를 안 하면 도로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완치가 아니라 관해입니다. 5kg 뺐더니 6.7%, 10kg 뺐더니 30% 이상, 15kg 정도를 뺐더니 57%에서 당뇨병이 있던 사람이 관해가 됐고요. 15kg 이상을 감량했더니 86%의 환자가 당화혈색소가 7.5였던 사람이 6.5 밑으로 좋아졌다는 거죠. 약물 중재를 하지 않았을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kg 이상을 빼면은 전체 그 당뇨 환자의 약 70% 이상이 당이 없는 것처럼 관해되는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 결과였는데 그냥 국내 연구에서도 본인 체중의 5% 정도를 빼면은 60%에서 관해가 이루어졌고 10% 이상을 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80kg 있던 사람이 한 8kg 정도 뺐겠죠. 그러면 당뇨병 환자 당화혈색소 7.0% 정도 됐던 환자에서 80% 이상이 관해가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체중을 감소시키는 게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살만 빼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체중을 빼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식단의 적절한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못한다. 절대 못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나는 뭐 먹을 거 다 먹고 갈래요. 사는 데까지 살다 갈래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 실제로는. 약물 치료로 예방할 수는 없겠느냐.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인 당뇨병, 마르신 분들은 안 되고요.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한테서는 약 중에 가장 흔히 널리 많이 쓰이는 약, 메폴민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피오그리타존이라든지 이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펜타민 토피라메이트라든지 리라그루타이드, 요즘에 유명한 거 아시죠? 위고비, 예, 그 세마그루타이드, 위고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체중을 감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뇨병 전 단계 환자한테서 당뇨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그리타존이나 리라그루타이드나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은 50% 이상에서 예방을 했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약이 줄 수 있는 이득이나 손해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미국 ADA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고려한다가 아니라 should be considered.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체질량 지수가 35를 넘는 굉장히 비만하신 분, 당이 110을 넘고 당화혈색소가 6.0 이런 분들은 거의 뭐 10배 이상 당뇨병 생긴다 그랬잖아요. 또는 이미 이전에 임신성 당뇨병이 진단됐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당뇨병 발생이 아주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서 메폴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평원 기준에서는 메폴민을 당뇨병 전 단계에 쓰는 거는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싸잖아요. 예, 저렇게 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비급여로 써도 환자들이 전혀 부담을 안 가지죠. 그러니까 메폴민을 써볼 수 있다. 용량은 미국에서는 750mg 하루 2번 처방했던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비만하고 체격이 크기 때문에 750g 하루 2번으로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한 권고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제 생각에는 500mg 하루 2번 정도나 1000mg 데일리 정도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약물 치료에서 근데 메폴민을 장기적으로 썼을 경우에 사실 이거는 뭐 당뇨병 환자들이 이미 메폴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아네미아나 페리페랄 뉴로패시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타민 B12번 이게 이제 결핍이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서 메폴민을 장기적으로 쓰는 환자한테서는 정기적으로 비타민 12를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가 ADA에서는 권고가 나왔고요. 우리나라 당뇨병학회에서는 그 생활습관 교정을 좀 더 쉽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십시일강이라 그래가지고 10가지를 했는데요. 1번, 하루에 30분, 주 5회 이상은 아까 말씀 약간 힘들어요 정도의 운동을 하자. 2번, 밥은 2숟가락 덜 자. 3번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자. 요거는 이제 간헐적 단식하고는 좀 다르죠. 네, 4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설탕, 소금, 지방, 간식. 지방 중에는 불포화가 포화지방.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줄이자. 5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자.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우유나 유제품, 과일 같은 것들을 골고루 먹자. 많이 먹자가 아닙니다. 골고루 먹자. 6번은 술을 줄이자. 술 마실 때는 하루 1잔, 주 6잔 이하로 마시자. 그 다음에 하루 7시간 자자. 여기 7시간 나왔죠? 네, 7시간 자자. 이상, 여기서 9시간 안 되고요. 7시간.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자. 물 많이 마시자는 거고요. 밤 9시 이후로는 먹지 말자. 음식은 1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자. 네, 이렇게 십시일강이라고 해서 알기 쉽게 10가지로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당뇨병 학회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치료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병은 국민 질병입니다. 이제는. 뭐 국민 가수, 국민 배우 있잖아요. 당뇨병은 거의 국민 질병입니다. 거의 뭐 아까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30% 이상은 당뇨병일 것 같고요. 한 60% 이상은 당 조절 장애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되시는 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아직은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보내버리면 이분은 거의 당뇨돼서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검사하자. 그리고 당화혈색소 검사도 해보자. 그래서 좀 높다. 공복혈당이 뭐 110을 넘거나 당화혈색소가 6점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경고당부화 검사 해보자. 그러면 당뇨병 진단이 빨리 되는 거죠. 환자한테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랑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환자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환자는 그러면 당뇨병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번은 이제 진료실 나가면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황사한테 먹부터 하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해서 5에서 7% 정도,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10%만 빼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당뇨병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겠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